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그런 사실이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하늘이 도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도 꿈쩍도 하지 않던 언론, 꿈쩍도 하지 않던 당, 꿈쩍도 하지 않던 국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이게 한 데는 한 사람의 특종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무려 8차례의 해킹이 있었다. 어디에? 중앙선관위에 해킹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드러났구나,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2000년도 훨씬 전에 중국의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공자 학원이 있는데 공자 말씀 자꾸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옳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신분립이라.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 수 없다. 국가가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 식량입니까? 군대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후가 물었을 때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믿음이다. 식량이 없고, 그러니까 경제가 없어도 되고 군사가 없어도 국가는 돌아간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돌아갈 수 없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을 남겼는데, 그걸 지금 몸소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얼척없는 선관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북한에서 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 혹은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고 국정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두 개의 또 다른 특종이 튀어나옵니다. 8번 무선 유선으로 경고를 하고 점검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조선일보, TV조선을 통해서 나오고 그 이메일의 원본도 공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지금 세상은 우리들이 3년 동안 떠들 때 거들떠 보지도 않던 중앙선관위의 거짓된 행태, 또 이들이 직무를 유기한 행태에 대해서 모두들 알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대표적인 거짓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투표용지를 쌓다 보면 위에 있는 투표용지들이 깔려서 밑에 있는 거는 다 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겨진 투표용지를 보고도 나중에 재검표할 때 나온 마치 그 새로운 지폐, 아주 조폐공사에서 나온 지폐 같은 그런 빳빳한 투표용지를 보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형상을 기억해서 형상을 재현해내는 기능을 가진 특수 종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다가 깨서 일어날 때 첫 마디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 거짓말로 점철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정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장난하듯이 봐줄 수 없고, 반드시 한동훈 장관, 법무부, 또 그 검찰, 윤석열 정부의 이 철퇴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을 매일 드나드는 사람이 그 똑똑한 한동훈 장관일 테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면은 우리의 목소리를 지난 3년 동안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서버 점검 권유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법무부나 뭐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권유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혹은 그 사람들이 국정원이 서버 같은 거 점검한다고 들어와서 서버에 있는 거 다 훑어보든가, 아니면 서버에 해킹하는 툴을 집어넣을까봐 걱정이 된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바탕은 공명선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그 공명선거가 없으면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지
헌법이 있고 헌정 질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자유민주주의를 밑둥부터 흔들려는 이 북한의 소행이 담긴 해킹을 보고 해킹이 있었으니 점검을 하라는 소리를 우리는 중립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이 거짓말 집단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우리가 고발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국바연에서 고소인, 공동 고소인 양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인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힘으로, 단합된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여기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곧 2시 반부터는 요 너머에 있는 선관위로 가서 우리가 따질 것이 많고 규탄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좌판인 줄 알아요. 국가기관을 자기네들의 가족 전방, 가족 기업인 줄 압니다. 지금 가족 회사야. 그래서 차장, 사무차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들 저 지방에 있는 아무 공무원이나 집어내놓고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는 바로 자기가 있는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지금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종이 나왔어요.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신경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서받지 못한 행위, 우리가 이따가 오후에 가서 철저하게 규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매체들이 있는데 이런 애국 시민들, 애국 유튜버들 말고 이제 앞으로 KBS, MBC, SBS 이런 매체들도 정신 차리고 언론 개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는 날까지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4.15 총선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는 똑똑하고 용감하고 또 이 물러설 줄 모르는 그런 정치인 민경욱이 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선거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경욱 대표는 이 별명이 민티거라고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을 휩쓸었었던 독일의 전차 티거 탱크를 합쳐서 민티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경욱 대표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권, 공정선거에 앞장서서 이 우리의 투표권을 지켜주는 민경욱 대표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자, 다음은 김영신 국가바로 세우기 연합 상임 대표의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유튜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애국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명서 진정서를 전달하고 갔는데 식사로 가서 1시에 끝난 다음에 전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은 생략하고 뒷부분 다른 연사들 발언이 남았기 때문에 절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5월 3일자와 중앙일보와 23년 5월 6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해킹 부대가 중앙선관위에 8번의 해킹 메일을 보내었고 중선위 직원 2명이 선관위 IP 주소로 해킹 메일에 접속한 사실을 국정원의 사이버 센터에서 발견하고 국정원은 중선위를 방문하여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나 중선위는 그런 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국정원이 통보한 증거를 제시한 자료를 TV조선이 보도하자 말을 바꾸어 그런 사실이 있으나 선관위는 자체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도대체 왜 항상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것과 또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도 받을 수 없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받는다면 그들이 조작한 모든 선거의 득표율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하면 2020년에 4.15 부정선거의 63대 36의 사전선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전말이 드러날 것이며 문재인 재임 시에 전국 지자체장들과 교육감들의 90%를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이유들이 백일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또 2022년 5구 대선 때 약 300만 표의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아 이재명 후보에게 이동시킨 정보가 드러날 것이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 조작과 전국 교육감 선거 부정 등 그들의 선거 조작이 모두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인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득표율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약 15번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4.15 총선은 중앙선관위가 63대 36으로 득표율을 조작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외쳐온 우리 국가 바로세우기 시민연합과 국토본과 부방대 등 우리 부정선거 규명 단체들을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그러한 외침에 고발을 하지 못하고 가짜 뉴스며 음모론이라고 매도를 할 뿐인 것입니다. 또 좌파들이 장악한 구글 코리아는 다른 유튜버들의 방송은 가만히 놔두면서 부정선거를 보도하는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가 많아지면 즉시 폭파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정선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 방송도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선관위의 4.15 총선과 전국 교육감 선거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5년마다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 득표율 조작과 가짜 투표지 제조 및 투표함 바꿔치기 등 총체적인 부정행위는 팩트이기에 부정선거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고발하지 못하고 폭파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은 권력을 바꾸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마저도 북한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므로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주사파 세력들은 200석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에 선물할 것이며 그 다음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비상상황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부정선거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저희들을 부르신다면 부정선거에 관한 모든 자료들과 증인들을 총출동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장관님께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회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법무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1일 국가바로세우기 시민연합 4.15 국민운동 투쟁본부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전국고교연합 부방대 기행목 신참정연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대 원탁회의 기행목 자유수호 국민운동 백서스 미디어 주식회사 VON 이상 12개 단체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오후 1시에 진정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을 해주실 김영신 대표님께서 전달을 하실 때까지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민경욱 대표님처럼 이 언론인 출신이신 구성재 백두산TV 대표님을 모시고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저기. 요 가운데로 오세요. 발언하시는 분 가운데. 왜 요즘 부정선거 저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둑놈이 왔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둑놈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남이 도둑놈을 잡아주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다 성대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